저는 여기다가 박스를 좀 여러 가지를 만들 건데 div 한 다음에 그래 A를 합시다. A를 아니다. A를 말고 div를 합시다. div 한 6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요거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width 200픽셀, 그 다음에 height 2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이렇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줘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200픽셀은 너무 크다. 10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00으로 정정하고, 그 다음에 마진을 한 100픽셀 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한 30픽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따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 div의 이 녀석을 색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했죠? nth 차일드로 접근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러면 얘는 nth로 접근하게 되면 몇 번째 자식? 첫 번째 자식이죠? 그죠?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nth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언제 이런 식으로 차일드 1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누가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직접 딱 보고 얘가 첫 번째 자식이네, 두 번째 자식이네, 세 번째 자식이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짜는 내가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나중에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몇백 개가 된다 해봅시다. 그렇게 짜진 않겠지만 몇백 개 된다 한다 했을 때 얘네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막 그 중에서 한 46번째를 뭐 찾아가지고 46번째 자식을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다 디자인을 입히기에는 내가 일일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거고 비효율이 굉장히 발생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코드를 작성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46번째까지 찾아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얘한테 이름이라는 걸 지어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이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 클래스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이름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div라는 이 녀석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A 딱 하게 되면 이거는 A라는 클래스, 정확하게 말하자면 A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붙여준 건데,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인 녀석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점 한 다음에 A. 이게 바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인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녀석한테만 색상을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뀐다? 얘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nth child 1, 뭐 2, 3, 4 이런 식으로 우리 쓰던 거 아니면 first child, last child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요. 그걸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을 때는 마크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엘리먼트한테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는 걸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A라는 클래스로 접근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 색상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는 두 개도 가능할까요? 네, 두 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이거는 AB 클래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A라는 클래스에게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인 녀석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B라는 클래스를 가진 녀석한테는 그린이라 할게요. 그러면 누가 속성이 들어갈까요? 그린 들어가는 거 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두 개 작성했고 두 개의 속성이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A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 클래스 이름도 얘는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속성이 A와 B한테 주어졌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마지막 녀석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바꾸면요,
이걸 바꿔도 이거는 사실 크게 순서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순서는 CSS예요. CSS. CSS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순서와 상관없이 CSS는 무조건 일단 이런 식으로 동일한 속성이 있다 했을 때 얘가 먼저 속성이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 그린이라는 색상을 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클래스 순서 상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을 여러분들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도 선택을 하고 싶고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즉 A, B 둘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 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A 이게 바로 뭐냐면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들 가지고 있는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걔만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는 A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B라는 속성이 있는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골드로 해볼게요. 골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섹션이라 해보겠습니다. 섹션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섹션도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클래스 A를 이 섹션한테 붙였어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가 이름을 가진 녀석이 동일하게 두 개가 있잖아요. div 얘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얘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도 들어가는 거고 얘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걔가 뭐였으면 좋겠다? 섹션이었으면 좋겠어요. 섹션 엘리먼트 중에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섹션 쓰시고 A. 이게 바로 섹션이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얘는 뭐라 할까? 퍼플이라 할까요? 퍼플. 그러면 걔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섹션이라는 엘리먼트이면서 AB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진 녀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녀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또 클래스 말고 또 뭐가 있냐면 ID라는 게 있습니다. ID라는 게 있는데 ID A 해볼게요. 그러면 자 ID가 A 녀석인 div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A라는 ID를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얘는 지금 점이랑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점 붙인 거는 클래스고 자 ID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샵이라 붙입니다. 샵 ID 샵 A라고 붙입니다. A. 자 이게 바로 뭐다? A라는 ID를 가진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백그라운드 컬러 줘볼까요 다시? 얘는 이게 뭐라 할까요? 네이비로 하겠습니다. 네이비. 보이죠? 그러면 얘가 네이비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자 참고로 클래스를 주는 건 클래스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A 줬고 얘도 A 줬잖아요. 그쵸? 근데 ID는 중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되나요? 중복 안 되죠? 그죠? 아이디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디를 여러 개 이렇게 적는 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아이디는 딱 하나여야만 해요. 하나. 둘 이상의 아이디를 이 div 엘리먼트에 부여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웹사이트 여러분들 아이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도 안 됩니다. 중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쓴다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결국에는 A라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작성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디는 뭐 그래요.
이렇게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 B라는 아이디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바로 속성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샵 A, 샵 B 자 이게 될 것 같다 보이지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먹죠? 그죠?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는 무조건 하나밖에 주지 못한다. 그래서 클래스와 아이디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건 똑같습니다. 이름 짓는 건 똑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뭐 아이디 이름을 A로 지어도 B로 지어도 C로 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 되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자식 이름을 A로 짓고 B로 짓고 C로 짓는데 애들이 부모가 없잖아요. 박 A, 뭐 박 B 이런 식으로 짓진 않잖아요. 그죠? 클래스 이름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관없지만 나중에 뭔가를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실제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 그 웹 퍼블리셔들도 또는 개발자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에서 머리를 좀 아파하는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클래스와 아이디를 동시에 줄 수 있을까요? 네, 동시에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클래스랑 아이디가 지금 동일하게 얘는 A인 클래스고 아이디가 A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금 A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맨 밑에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얘가 속성이 그냥 CSS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쓴 게 속성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a 샵 b 이건 무슨 샵 a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고 그리고 아이디가 A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뭐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쓰진 않는데 얘를 오렌지라 해볼게요. 보이죠? 바뀌긴 해요. 바뀌긴 합니다만 요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랑 클래스를 동시에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클래스로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해주고요. 실제로 웹사이트 보면 거의 대부분이 클래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뭐 아이디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좀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이디를 거의 쓰진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에 설명드렸죠? 클래스와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A와 B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진 녀석, 얘는 섹션이면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얘는 아이디가 A인 녀석, 샵이 바로 아이디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클래스 이름이 A면서 아이디가 A인 녀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와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